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YB 학원에서 하는 국어문법 특강입니다. 국어문법 특강이고 화면에는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빛이 너무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교재를 사서 교재를 보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교재가 뭔지는 혹시 댓글창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출판사와 뭐 협의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어떤 특정 교재를 하는데 이 수업을 계속 듣고 싶다 그러면 교재를 뭔지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 1월에 방학 특강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총 15강으로 고3 수준의 문법, 국어 문법,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단어는 단어의 분류라고 나오죠. 우리 단어의 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품사라고 합니다. 국어에서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품사는 뭘 보는 거냐면 완성되어 있는 단어를 분류하는 공부입니다. 자, 분류. 이 품자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원래 그릇을 자기 자리 선반에 이렇게 쟁여놓는 거죠. 자리를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왕 앞에서 신하들이 이렇게 서열대로 서잖아요. 그래서 뭐 정일품, 정이품 할 때 이 자리를 매겨주는 도를 품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단어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요걸 공부하는 단원을 품사라고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어를 선생님 다르게 공부하는 것도 있나요? 있죠. 우리 이미 들어서 이렇게 흔적이 있는 게 있죠. 파생어, 합성어 들어본 적 있죠. 어근, 접사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 그다음 형태소, 이런 것들은 단어를 더 쪼개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럼 지금 품사 단원에서는 단어를 통으로 이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고, 그러면 묶이지 않는 단어들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단어를 품사로 공부할 때 분명히 단어를 공부하는데 단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문장에서 쓰일 때 문장에서 주로 어절 단위죠. 어절 단위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공부하는 게 우리 뭔가요? 문장 성분이죠. 그래서 문장 성분과 단어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른데 이 단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문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품사 이야기를 할 때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거꾸로 가면 나중에 문장 성분을 이야기할 때도 품사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를 문장 성분과 완전히 분리해서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문장 성분을 공부할 때도 문장 성분만 따로, 나는 품사는 모르고 지금 문장 성분만 공부할까, 이런 자세는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품사 할 때는 품사 중심으로 하겠지만 이것이 문장에서 쓰였을 때 어떤 문장 성분과 연계되어서 설명되는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전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품사는 단어를 뭐 하는 거라고? 분류하는 거라고 했죠. 소리가 울려서 문을 조금 열고 할게요. 분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분류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기 날개에 잘 나와 있죠. 첫 페이지에. 품사 분류의 기준은 첫 번째 형태,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의미,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나누면 두 개로 나누죠. 뭐가 뭐로 나누나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이건 두껍다, 그죠? 예, 불변어라고 그러고, 그렇죠? 형태가 바뀔 수 있는 단어. 여기서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사전에는 뭐로 딱 등록되어 있는데 문장으로 가져와서 쓰일 때입니다. 그럴 때 형태가 바뀐다. 역시 문장 성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겠죠. 그럴 때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가변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좀 포괄적이고 여러 개의 단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분류는 사실 형태에 의한 두 개 분류입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럼 기능에 의해서는 어떤 말들 들어봤나요? 이를테면 기능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늘 하는 역시 문장 성분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문장 성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 안에서 문장의 몸을 이룬다. 문장의 몸이 뭘까요? 문장의 몸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 말해요. 문장 성분이 언급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로 쓰인다.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로 쓰인다 해서 문장의 몸을 이룬다. 체언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단어가 활용되어서 서술 기능을 하는 그런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 해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뭐라고 한다? 관계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또는 어떤 문장 성분을 수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단어를 5가지 종류로 나누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단어가 어떤 의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품사하면 무슨 사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때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그 단어가 무엇을 이렇게 말하는 단어인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하면 우리는 그 애를 뭐라고 한다요? 명사라고 하죠. 그쵸? 책상, 그 사물의 이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설악산, 그 사물의 이름이죠. 김철수,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입니다. 맞나요? 그런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말, 뭐라고 하나요? 대명사.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수를 의미하는 수사, 수사라고 하죠. 자, 이제 제가 다 하지 않을 건데요. 조금 이따 보고요. 이 의미를 말하는 단어의 분류 기준하고 이 기능을 말하는 분류 기준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 세 품사는 모두 뭐에 해당된다? 체험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용언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 있죠. 뭐죠? 동사와 형용사. 관계어는 하나, 뭐죠? 조사. 수식어는 관, 형사와 부사라고 합니다. 독립어는 감탄사. 안 한다고 했는데 다 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의미와 기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형태는 이거는 이제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용언만 가변어죠. 용언만 가변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변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변어, 용언 아닌 가변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진행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 우리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표를 한번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고2 정도 올라가는 학생이라면 이런 분류표 정도는 백지에다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품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했고 오늘은 그 중에 체언을 하기 때문에 이 체언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뭐에 의한 분류? 기능. 이 안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을 것이다. 형태로 보면 이 체언은 모두 다 뭐다? 불변하다. 됐나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품사 이야기는 조금 했는데 요 단어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교재를 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현장에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일단 그 동영상에 학생들이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단어란 뜻을 지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지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요게 원래 단어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인데
이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조사입니다.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단어라고 했느냐 하면 홀로 쓸 수 없는 우리 이제 문법 개념에서 어떤 것들이 있죠? 홀로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뭔 것 같아요? 뭐 다른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형태소 중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있죠. 기억나시나요? 의존 형태소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줄을 하나 붙이죠. 이를테면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쓰인 이 단어를 형태소 분석하면 먹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앞뒤로 더하기 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개거든요. 이 줄이 하나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다른 게 결합되어서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이 단어가 안 돼요. 엇도 단어가 안 되고 다도 단어가 안 되고. 그래서 먹었다 전체가 사실은 단어고 먹었다는 사전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변어에 있었죠. 먹다라는 기본형이 사전에 딱 선반에 있는데 문장이라는 현장에 오면서 먹고 먹어서 먹었으니 먹었다 등으로 모양이 변하는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활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너무 멀리 갔지만 어쨌든 쪼갰을 때 얘들은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다?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어간, 얘를 어미, 얘를 어미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죠. 자, 그런데 조사라는 놈은 이 어미나 어간처럼 홀로 쓸 수 없음에도 단어라고 해줘요. 이를테면 여기 있나요? 너는, 는, 나무가에 가 이런 애들 있죠. 그루의, 의 이런 애들이 조사인데 얘들은 분명히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에서 구분되지 않고 앞 붙여 쓰죠. 그런데도 얘는 어미나 어간에 비하면 앞의 단어와 완벽하게 분리가 되죠. 지금 먹었다도 분리되지 않나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나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아무 문제 없는 말이죠. 얘는 자 이제 시간상 빠를게요. 먹, 이, 다로 쪼개집니다. 이 이와 엇이 쪼개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상으로 이렇게 섞여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미나 어간이 분리되는 것하고, 즉 뭉쳐있다가 분리되는 것하고, 조사가 단어에 붙어있다가 분리되는 것은 조금 급이 다르죠. 그래서 이 조사는 완벽하게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단어라고 이름해 줍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영어는 띄어쓰는 단위가 100% 뭐죠? 단어죠. 근데 우리말은 단어인데 하나 예외가 있다. 그죠? 누구만? 조사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단위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말 한 문장에 어절이 4개가 있으면 단어가 무조건 4개라고 말할 수 없죠. 누구 때문에? 조사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우리 문장에서 단어가 몇 개인지를 빨리 세는 방법은 어절 개수를 세고 조사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문에 제가 말씀드린 9개의 품사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예문을 굳이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단어의 분류 중에 기능에 의한 분류 중에 체언 그리고 용언까지 아마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체언 한번 볼까요? 체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류 체계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각계기파하듯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언의 뜻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이름 자체가 기능에 의한 분류죠. 그러니까 무슨 기능을 한다? 이 체자가 몸체자죠. 그래서 문장의 몸통 기능을 한다. 문장의 몸통이 뭔지 사실은 완벽하게 우리가 합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잘 쓰여요. 누가요? 체언이. 그리고 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상 분류 중에 누구가 해당된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해당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명사 중에 볼까요? 명사 중에 명사는 사물, 사람, 장소 등 구체적인 대상의 무엇을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름.
그래서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한번 볼까요? 대명사는 이 대명사의 대자는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말, 가리키는 말. 그걸 대명사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사. 이 숫자가 넘버, 수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자, 요거 조심하십시오. 수량까지는 잘 압니다. 근데 순서를 잘 놓칩니다. 그죠? 순서에 해당되는 수사도 수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조금 이따 하겠지만 수사는 체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언에 들어가는 것은 명사든 대명사든 수사든 뭐가 잘 결합될 수 있다? 이게 나오죠. 조사가 결합될 수 있죠. 그죠? 조사. 우리 조사는 조금 땡겨서 말하면 크게 세 종류. 자, 뭐가 있죠? 결합되어서 앞에 있는 체언의 문장에서의 역할, 즉 자격을 결정해주는 격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뜻을 대해주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양대산맥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조사가 있죠. 자,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의 접속사 같은 그 영어의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접속부사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있죠. 그럼 접속조사는 뭐가 있죠? 와, 과, 랑, 하고 이런 말들 있죠. 명사에, 대명사에, 수사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거. 이런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체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체언은 나중에 얘가 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체언 이야기할 때 꼭 조사 이야기하죠. 조사가 뭐 한다? 결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격조사면 주격조사가 붙으면 자, 철수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으면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죠. 문장 성분 나오죠. 그 다음에 가 대신에 철수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오면 뭐가 되나요? 철수를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는 바보가 되었다. 자, 왜 제가 굳이 문장을 새로 쓰는지는 우리말의 보호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문장 선물에 다시 가서 하겠지만 되다 아니다 서술어 앞에 주어는 아니면서 복격조사 이가가 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호라고 하죠. 물론 이 격조사 생략은 가능한데 다른 부사격조사로 대체되면 얘는 보호도 안 되죠. 그 이야기는 문장 성분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복격조사가 붙어서 뭐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죠? 바보라는 명사, 철수라는 명사가 격조사가 붙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사실은 문장의 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명사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사가 그 이름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보통 명사, 고유 명사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름 느낌 오시죠? 고유가 딱 느낌 오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반에 있는 김철수는 동명이인이 있다 칠지라도 세상에 한 명이죠. 그죠? 진주에 흐르는 남강은 세상에 한 개죠. 그죠? 네, 그런 명사들은 뭐라고 한다?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방에 있는 책상 하나하나는 사실 다 다르지만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책상 다 다르지만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퉁쳐서 뭐라고 한다? 다 책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얘들을 보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저는 시험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의존명사. 자, 명사 중에 자립명사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가 약한 학생들은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단어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가 뭐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홀로 못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홀로는 조금 달라요. 어디에 붙어서 쓰는 게 아니고 띄어쓰기는 확보합니다.
띄어쓰기는 확보하는데 반드시 얘를 수식해주는 어떤 문장 성분자,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문장 속에서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이 뭐죠? 관형어입니다.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만 올 수 있는 명사. 단어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에요. 띄어써요. 그리고 조사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 신을 수식해주는 말, 체언을 수식하는 말은 사실은 문장 성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관형어에 수식을 받아야, 다른 말로 하면 관형어가 꼭 있어야만 띄어쓰기 하고 뭐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런 명사는 특별히 뭐라고 한다?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자리 명사죠. 그쵸? 자, 의존 명사 시험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것, 수, 리, 분, 따름, 명. 자, 것 제일 많이 쓰이죠.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먹을이 뭘 하나요? 것을 수식하죠. 그래서 문장 성분이 얘가 관형어예요. 관형어. 자, 그런데 만약에 먹을이 없다 생각해 볼까요? 됐나요? 것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명사를 뭐라고 한다?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띄어쓰기가 되고요. 뒤에 조사는 띄어쓰기 없이 결합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먹을 밥이 없다. 먹을을 생략해 볼까요? 밥이 없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밥은 뭔 거야? 자리 명사인 거죠. 근데 이 것은 그냥 것이 없다. 말이 안 된다. 되셨나요? 것이가 주어예요. 예, 것이가 주어죠. 됐나요? 예. 근데 이제 이 의존 명사에서는 공부할 게 조금 많아요. 일단 의존 명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돋보기하고 요 오른쪽에 Q&A 별표 5개, 10개 쳐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존 명사를 조금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형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존 명사의 개념이죠. 자, 그거 안에서도 보편성 의존 명사, 주어성 의존 명사, 서술성 의존 명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보편성 의존 명사의 개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화면은 너무 희미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서 이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보편성 의존 명사에 보면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의존 명사. 의존 명사니까 체언이죠. 맞나요? 체언이면 뭐였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이것저것 사용이 될 수 있는 무슨 명사? 의존 명사를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볼까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방금 학생이 물어봤죠. 먹을 것이가 주어인가? 것이가 주어인가? 주어죠. 주어로도 쓰이네. 것이는. 먹을 것을 구하다. 구하는 대상인 것을이 목적어가 되죠. 이 것은 목적으로도 쓰이는구나. 됐나요? 심지어 나의 책상에서 나의는 뭐죠? 책상을 수식하는 관형어죠. 문장 성분상에서는 그 의를 어려운말로 관형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먹을 것의 일부이다. 이 것은 뭐가 됐나요? 의와 결합되어서 관형어가 되었죠. 됐나요? 심지어 부사도 됩니다. 나는 먹을 것에 약하다. 애가 부사격 조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이다. 것이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죠. 지금 체언이라더만요. 그렇죠. 격조사가 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런 의존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편성 의존 명사. 근데 이제 어떤 단어의 특성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볼까요? 주어에 주로 제한되는 거. 이를테면 주어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나위, 그쵸? 나위, 리, 수, 지, 리 가지고 하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을 되나요? 리를 안 쓰이죠, 그죠?
그를 리에 안 되죠. 그를 리이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위, 리, 수, 지 등은 주로 뭐에 쓰인다? 주어에 쓰인다. 나위가 뭐예요? 이거 예문 좋죠. 더할 나위가 없다. 그쵸? 예. 그럴 리가 없다. 뭐 등등. 그럴 수가 있니? 그쵸? 이런 것들은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성 의존명사니까 주로 뭐가 될까요? 서술가 되겠죠. 이를테면 꾸준히 공부할 따름이다. 앞에 관형어 수식 와야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름이 뭐고요? 의존명사인데 따름이 안 쓰이죠. 그냥 따름이다. 그렇게 할 따름이다. 그렇게 할 띄우고 따름이다. 주로 이다가 붙어서 뭐가 된다고요? 서술가 됩니다. 내 실력만 믿을 뿐이다. 됐나요? 뿐을 안 쓰이죠? 뿐에 안 쓰이죠? 그죠? 그래서 뿐이다. 서술로만 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는 기본적으로 관형의 수식을 받는다 했는데 조금 특이하게 체은 뒤에 주로 쓰이는 애가 있습니다. 따위와 때문 같은 건데요. 자, 예문 좋죠.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너의 정체는 뭔가요? 예, 의존명사 때문을 수식하니까 이하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품사가 뭐라는 거야? 이 너의 품사가 명사라는 거죠. 대명사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체은 뒤에 쓰이는 의존명사라고 해서 앞에 오는 것이 관형어가 아닌 게 아닙니다. 문장 성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은 뒤에 오는 또 독특한 의존명사가 있고. 자, 그 다음. 네. 이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유죠. 그게 주어예요. 다시. 때문에가 주어예요. 때문에는 부사어죠. 자, 항상 문장 성분을 따질 때는 체은의 문장 성분을 따질 때는 붙어 있는 조사를 눈여겨 보십시오. 이러이러해서 얻었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뭐 부사격 조사라서 때문에 자체는 부사어가 되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단위 명사라고 따로 빼내는 책도 있는데 단위 명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위 명사도 뭐다? 의존명사입니다. 우리 뭐 세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문 바로 갈게요.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요거 띄어쓰기 문제로도 잘 나와요. 일단 한이 뭐죠? 뒤에 배우겠지만 수, 관형, 사이고요. 나중에는 여기서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 관형을 수식받는 이 개가 뭐라는 겁니까? 단위 의존 명사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걔가 뭐니까 체은 의존 명사니까 만이라는 뭐가 붙었죠? 조사가 붙었죠. 보조사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가격은 천원, 천수 관형사에 수식받는 원도 뭐다? 단위성 의존 명사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의존 명사를 몇 개로 갈라봤는데 시험에는 진짜 의존 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제별로 헷갈리는 것들, 시험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정말 제 마음처럼 잘 요약해놨습니다. 자, 의존 명사가 왜 중요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신 시험의 맞춤법 관련 단원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의존 명사와 조사가 헷갈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의존 명사와 용언의 의미가 헷갈릴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 명사와 조사가 헷갈리는 경우. 제가 여기 쓸게요. 제가 여기 잘 써놨네. 일단 해볼게요. 자, 먹을 만큼 먹으라. 그 다음에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어때요? 만큼 두 개 모양이 똑같죠. 그쵸? 근데 얘는 뭐고요?
의존 명사고요. 얘는 조사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모양이 같은데요? 예, 나중에 뭐 품사의 통용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형태가 똑같은데 전혀 기능이 다르고 하면 두 개의 품사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의 정체를 밝히는 건 앞뒤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죠? 예. 먹을의 수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먹을 만큼만 보조사를 붙여봐도 문제가 없죠. 그 쟤는 뭐라는 겁니까? 조사가 결합될 수 있는 체언이라는 겁니다. 맞죠? 관형의 수식을 받고. 그래서 이만큼은 의존 명사예요. 됐나요? 그런데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대궐처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 크기와 관련된 그런 건데, 그죠? 그래서 이 체언의 추가적인 뜻을 담기에는 뭐다? 보조사가 되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형태가 쓰였지만 의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존 명사와 조사가 헷갈리는 케이스고요. 자, 의존 명사와 조사 이렇게 하고요. 또 의존 명사와 뭐가 헷갈릴 수도 있다? 용언의 어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미. 용언의 어미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고2, 고3 올라가니까 일단 지금은 연결해서 설명하고 또 뒤에 이 파트 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친구가 가는 데가 어딘지 궁금해. 적석해서 만든 뭐죠? 예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집에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 자, 뭐가 보이죠? 대가 보이죠. 심지어 뭐도 보이나요? 가는도 있고 가는도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위에 대는 어떻게 돼요? 친구가 가는 곳이 어딘지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가는의 수식을 받고요. 이 대는. 그 다음에 조사, 가가 결합될 수 있죠. 얘는 뭐다? 이 대는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 자, 그런데 내가 뭐 하는데, 집에 가는데 친구가 날 불렀어. 이 가는 데는 뭐죠? 가다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가다의 가가 어간이니까, 맞죠? 어간이니까 뒤에 붙는 건 전부 다 뭐다? 어미가 되죠. 그죠? 여기서 연결어미라고 하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니은대 또는 는대가 어미, 용언의 어미가 될 수 있구나. 그쵸? 됐나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형태가 의존 명사가 쓰인 케이스하고 모양이 같을 수 있다. 이건 고정해서 외울 수 없는 겁니다. 문장을 보고 관형의 수식을 받고 있고 조사를 붙일 수 있다. 그럼 뭐다? 의존 명사 띄워써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의 어떤 형태고 뒤에 조사 붙는 게 아니다. 물론 보조사가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집에 가는데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단어죠. 그죠? 장소를 뜻하는 대가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다? 미연대라는 또는 는대라고 하는 어미입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 이제 모아서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의존 명사가 사실은 명사 공부의 꽃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큰 그림. 지금 뭐하고 있다? 품사. 품사를 기능별로 첫 번째 체언.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 있다. 그 중에 명사에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을 한 겁니다. 됐나요? 대명사로 갈까요? 대명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자가 명사를 대신한다의 그 대표할 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그죠?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또는 장소를,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또 3인칭에 대해서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조금 제가 볼 때 미지칭과 부정칭을 정확하게 친구들이 잘 몰라서 제가 조금 설명해 볼게요. 뭐냐 하면 무엇이란 단어 있죠? 무엇이란 단어. 이걸 갖고 예문을 보면
그게 무엇이니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서 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칭하는 거죠. 그때는 미지칭이라고. 미지칭. 자, 근데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받아줄 수 있어.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부정의 부자는 아닐 부자고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엇이라도의 무엇은 부정칭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똑같은 무엇인데 뭐도 될 수 있고 의문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미지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뭐도 될 수 있다? 네, 부정칭도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 조금 뭐가 있느냐 하면 1인칭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우리까지, 저도 알 수 있죠. 그쵸? 이 제라는 말은 참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의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어서 제가 되었는데 다시 얘가 하나의 형태를 굳어버리고 여기 우리 조사를 붙이죠. 제가. 그래서 제도 내나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잘난 사람들이 말하는 본인, 그 다음에 옛날 효자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소인, 소자,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뭐 진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1인칭 대명사로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 또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여기를 안 해놨군요. 여기 있군요. 이게 당신하고 여기 당신이 형태 같죠. 자, 2인칭의 당신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당신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함부로 쓰면 약간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신은 동등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인칭일 때는. 자, 그런데 그 문장 속에서 주로 문어체에서 가리켰던 그 사람을 다시 가리킬 때, 그 자신으로 가리킬 때 우리 그런 걸 3인칭 제기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당신은 극존칭입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돌보지 않으셨다. 뭐 이런 말 쓸 때 있죠. 이 당신은 지금 할아버지 제 앞에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편지를 쓸 때 제3자로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쓸 때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3인칭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다시 지칭할 때 제기칭이 되죠. 이 당신은 매우 극진한 높임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신과 2인칭의 당신을 구분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 정도 포인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명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사 한번 볼까요? 수사. 첫 번째 포인트. 수사는 하나, 둘, 셋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도 똑같이 동급의 숫자라는 거. 수사라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은 즉 어려운 말로 이제 하나, 둘, 셋을 양수사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를 서수사라고 하는데 양수사도 고유어 체계와 한자어 체계가 이중체계로 있고요. 즉 하나와 1, 둘과 2, 셋과 3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서수사도 첫째와 제1, 둘째와 제2, 셋째와 제3 고유어와 한자어 이중체계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첫과 째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뭐다? 하나의 수사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제1, 제2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수사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이제 추가되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말들이 수사가 아닌 보통 명사로 쓸 수가 있죠. 뭔 소리예요, 선생님? 우리 집 첫째가 되셨나요? 우리 집 첫째가 이번에 수능을 쳤습니다. 우리 집 첫째가 이번에 결혼합니다.
모든 집에 있을 수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첫째가 어떻게 저때가 할 때 이것이 보통 명사로서 뭐가 될 수 있다? 그 보통 명사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몇 번째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아니라 사물의 순서를 나타낼 때만 그게 수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순수한 수사 쓰이는 예문이 많이 없죠. 자, 저기 물건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고, 셋째가 수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공동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가 건강이고요. 둘째가 공부고요. 셋째가 뭐고요? 할 때 그 수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 예문 속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든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지금 수사는 체언이죠. 체언에는 뭐를 붙일 수 있다? 학생? 조사를 붙일 수 있죠. 조사를 붙여봅니다. 물론 보통 명사의 첫째도 조사 붙일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 그런데 왜 해요? 수사와 수관형사가 헷갈려요. 수사와 수관형사가 모양이 다르게 가기도 하다가 나중에 모양이 같아집니다. 볼까요? 자, 양수사 한번 갖고 해볼게요. 하나가 왔다. 하나를 샀다. 물건을 합시다. 하나를 샀다. 한 개를 샀다. 자, 이거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자, 하나를 샀다. 하나의 품사는 조사가 붙으니까 수사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하나를 샀다. 하나, 그지? 근데 한 개를 샀다. 이 개가 조금 내면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관형어고, 이 관형어 중에 얘는 뭐죠?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여러 그게 있지만 얘는 관형사로서 관형어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2개를 올려볼까요? 이 자리 뭐 넣었죠? 둘을 샀다. 맞나요? 2개를 샀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수사하고 수관형사가 모양이 지금은 차이가 나죠? 둘과 두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셋을 샀다. 됐나요? 그 다음에 3개를 샀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넷을 샀다. 그 다음에 4개를 샀다. 아직은 모양이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을 샀다. 5개를 샀다. 똑같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수사 5과 수관형사 5이 똑같습니다. 6을 샀다. 6개를 샀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구분해라고? 조사가 있으면 더 쉽고, 조사가 수사인데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럼 조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조사가 붙어 있거나 조사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수사, 체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걸 붙이면 이상하고 뒤에 뭔가를 꾸며주는 것 같아. 그러면 수관형사입니다. 근데 형태가 같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넘어가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체언을 봤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 2페이지는 개인적으로 풀고 잘 모르겠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됐죠?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들은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계어. 자, 관계어도 무슨 이름이다? 기능으로 분류한 이름입니다. 자, 체언에는 품사가 몇 개 나왔어요? 의미에 따른 분류는 3개가 나왔죠. 근데 관계어는 1개뿐입니다. 누구? 조사. 됐죠? 그리고 조사는 우리 단어 본질할 때 조금 문제가 됐죠? 다 모든 단어들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야. 조사는 근데 독립은 못해. 그런데 뭐는데 깔끔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단어의 직위를 주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조사의 조자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주로 누구한테 붙어서? 주로라고 했습니다. 체언에 붙어서.
이 체언이 무슨 역할을 할지 도와주면 격조사. 그 다음에 추가적인 뜻을 더하면 보조사. 붙여주는 거면 접속조사. 자, 그런데 조사는 체언에만 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앞말에부터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요게 무슨 조사 이야기하나요? 격조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말, 요건 뭔가요? 보조사를 말합니다. 네, 접속조사는 설명도 안 했죠,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큰 틀에서 격조사, 보조사, 작은 일부 접속조사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중에 이제 뭐부터? 격조사부터.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어떤 자격을 가질지, 그 문장의 자격은 사실 뭘 말한다? 문장 성분을 말한다. 즉, 나무라는 체언이 사전에 있지 않고 문장 속에 들어갔어. 근데 여기 나무에 가를 붙이면 이 나무가를 뭘로 쓰는 거야? 문장의 주어로 쓰는 거죠. 이 나무에 르를 붙였어. 그럼 이 나무 르를 뭘로 쓰는 거야?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 나무에 에를 붙였어. 그러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 나무에 의를 붙였어. 그러면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이 나무에 이다, 다를 붙였어. 나무다, 나무이다, 서술어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이런 조사들을 뭐라고 한다고? 격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가 진짜 많죠. 우리말이 조사가 발달했어. 이것들 아니면 접속조사 아니면 전부 다 보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격조사. 우리는 뭘로 알고 있나요? 이가로 알고 있죠. 이가. 근데 깨스와 에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특히 에스에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가면 부사격 조사에는 뭐가 있죠? 에스가 있죠. 형태가 똑같아요.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자, 이가부터 합시다. 이가는 주격조사 이가 딱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가 조금 더해지면 좋으냐면 중세국어를 생각하십니다. 중세국어의 초기의 주격조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화면을 무슨 색깔 하면 화면이 제일 잘 보일까? 한번 볼까요? 중세국어 초기에는 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모음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격조사, 주격조사를 생략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가 없다? 가가 없죠. 이 가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말에 유입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까지만 중세국어 때 포인트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 우리말에 이만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 동그라미 있는 이와 모음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어문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생략하는지 이것도 어문 환경에 따라서 선택됐습니다. 가가 없었다는 거죠. 가고 싶네요. 가가 없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격조사 다 쓰라 그러면 놓치는 게 깨스죠, 그죠? 존칭일 때, 존칭어가 주어일 때는 깨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s는 언제 쓰는 주격조사인가요? 이게 있나? 여기 단체 명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무정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정명사는 뭐냐면 감정이 없는 명사라는 겁니다. 주로 단체보다는 기관 또는 관공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S가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예문 두 개를 말로 해볼게요. 써드릴까요? 여기 있네. 자, S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부터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자, 서술어 뭐죠? 취소했다죠? 됐나요? 그럼 누가 취소했죠? 학교가 취소했죠. 학교가 주어야 지금. 그 주어에 S를 붙였으니까 이 S는 뭐야? 주격조사.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공부 누가 했죠? 나죠. 나가 주어야. 그럼 이 학교에서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이 S는 부사격조사. 그렇죠? 이해되시죠? 또 S가 주어로 잘 쓰이는 경우 정부에서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 누가 실시했어? 정부. 시청에서 쌀을 배급한다. 누가 배급하죠? 시청이죠, 그죠? 근데 시청에서 놀았다. 그러면 이걸 부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주로 관공서나 기관에 s를 붙여서 주어가 될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얼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복격 조사. 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가 뭐였나요? 품산대 문장 성분을 조금 알아야 설명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격 조사란 말 속에 이미 보호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체온에 붙어서 이 덩어리를 보호로 만들어줘. 맞나요? 그러면 이 복격 조사가 있겠죠? 주격 조사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호 정의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서술어가 뭐일 때? 되다, 아니다, 일 때만 보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아니면서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 있거나 생략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볼까요? 네, 문장 성분 이야기 좀 해봅시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세 문장의 뜻은 거의 같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서술어가 되다 또는 아니다니까 보호가 나올 수 있죠. 됐나요? 보호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주어는 물인 건 분명하죠. 주어가 아니면서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 있거나 생략되는 것. 이 두 문장의 이와 얼음만 뭐가 된다? 보호가 됩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 얼음은 부사격 조사야. 그래서 이 얼음으로는 뭘로 처리된다? 부사어가 돼요. 됐나요? 더 멀리까지 당겨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부사어면 얘는 없어도 말이 되나요? 물이 되었다. 이상한데요? 자, 우리 서술어 자릿수 들어본 적 있죠? 부사 중에 이상한 애가 있었어요. 필수적 부사라는 게 있었죠. 부사어지만 부수성분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부사가 빠지면 문장의 뜻이 뼈대가 전달이 안 돼. 그런 부사를 뭐라고 한다? 필수적 부사라고 하죠. 이건 그렇게 처리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복격 조사를 봅시다. 그래서 복격 조사 뭐라고? 이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서술격 조사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품사를 나누는 제일 첫 번째 기준 형태가 있었죠. 뭐? 불변어와 가변어. 가변어는 아직 하지 않은 용언이라고 했잖아요. 조사는 용언이 아니죠. 조사는 지금 관계언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불변어입니다. 근데 조사 중에 예외. 서술격 조사이다는 뭐를 한다? 모양을 바꾸는 활용을 한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진술. 조사는 불변어이다. O. 그런데 이 진술. 모든 조사는 불변어이다. X. 그렇죠? 그럼 정확한 진술은 조사는 불변어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이다는 가변어의 속성을 가진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이름이 서술격 조사니까 체언의 예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겠죠. 나는 사람이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학생이었다. 이었다. 이다. 이니. 이고. 활용되네. 모양 변하네. 됐나요? 근데 그 학생이다. 학생이었다. 학생이고. 이렇게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 가변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서술격 조사는.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이름이 딱 있죠. 이제 자, 조사니까 어디부터 기본적으로? 체언에 붙어요. 그죠? 체언에 붙는데 얘가 붙으면 뭐가 된다면? 관형어가 된다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친구 책상. 나는 친구 책상을 보았다. 친구 명사죠. 그런데 하는 역할은 뭐야? 책상을 꾸며주죠. 그죠? 이렇게 그냥 체언으로서도 관용어가 될 수 있으면 문장 성분에서는
근데 이거 조금 더 문어적으로 하면 나는 친구의 책상을 보았다. 됐나요? 이 의가 뭐라는 거야? 친구라는 명사를 관형으로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친구에게 돈을 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놀았다. 전부 다 뭐다? 부사어가 되죠. 그래서 저 애에게 s를 부사격 조사를 하는데 부사격 조사는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격 조사. 이 호가 뭐죠? 부를 호자예요. 철수 야, 영희 야. 그 다음에 친구여 문어체에서 이런 말들 다 부르는 말이죠. 어디에 붙었어? 근데 철수라는 명사에 붙었죠. 그죠? 친구라는 명사에 붙었죠. 그러니까 뭐야? 조사고. 부른 말이 되니까 호격 조사. 서하나, 서희야, 그대여 등.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부사격 조사 많다 그랬죠? 부사격 조사는 조금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조사가 주로 체언에 결합된다면서 주로라고 했죠. 자, 여기 왼쪽 날개 여기 별표치대요. 3번. 네. 자, 조사는 주로 체언에 결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사, 뜻을 다하는 보조사는 용언의 의미나 부사에 결합하기도 합니다. 요거 종종 나와요. 네. 용언의 의미나 부사에 결합됩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상태가 괜찮아서 먹기는 해. 있는 먹기부터. 먹기는 어디서 왔어? 먹다에 먹에 기라는 놈이 붙어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죠. 어려운 말로 명사 전성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는 아니죠. 품사는 뭐야? 먹다야. 일종의 활용한 거죠. 다른 말로 아직 먹기에가 뭐가 돼? 용언이야. 동사야. 품사는. 그지? 근데 거기다 먹기는 해. 다른 건 몰라도 먹기는 해. 한정해주는 추가적인 보조의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조사입니다. 아, 용언에도 붙는군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잘 뛴다 하면 되잖아. 근데 잘도 뛴다. 약간 뜻이 더 들어가죠. 강조해주는 뜻이 들어가잖아. 그지? 이 잘이 뭐였는데? 잘이 부사였거든. 그지? 그럼 부사에 뭐 될 수 있다? 보조사가 쓰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조사는 주로 체언에 결합되지만 용언의 끄트머리에도 붙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사에도 붙을 수 있다. 뜻을 강조해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 4번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날개에 이 말 한번 볼까요? 너에게만은 비밀을 이야기할게. 헐. 너에게 비밀을 말할 이 기분이었죠. 에게가 뭐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근데 너에게만까지 끊어도 됩니다. 너에게만은 헐. 격조사에다가 보조사가 2개 이상 붙을 수도 있군요. 됐나요? 추가하기 위해서 됐어요. 자, 격조사, 보조사의 생략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잘 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자, 너를의 목적 격조사죠. 자, 나는 너 믿는다 말제죠. 격조사는 100%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근데 나는 너만 믿는다고 나는 너 믿는다는 의미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사는 생략해도 문장 전달은 되죠. 문장 구조가 흐트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보조사를 썼다가 생략했을 때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 정도. 그 다음. 격조사, 보조사를 한 거고요. 접속조사. 이게 조사에서는 비중은 작은데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와, 과, 이며, 랑, 하고, 나, 이 정도입니다. 자, 예문 빨리 볼게요. 나는 떡과 과일을. 자, 떡이라는 체언에 붙었죠. 조사 맞죠? 그죠? 예. 나는 떡이며 과일이며. 조사 맞죠? 나는 떡이랑 과일이랑. 조사 맞고 다른 말과 연결하는 의미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고 싶어. 이나. 이것도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왜 지금 빨리 하냐면 나는 떡 그리고 과일을 준비했다. 이 그리고는 떡과 과일을 연결하지만 조사가 아니야. ES를 따로 했죠. 이해되셨나요? 조사라면 붙였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접속 부사라고. 우리말엔 접속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접속 조사도 있고 접속 부사도 있고 큰 틀에서는 조사와 부사입니다. 되셨나요? 영어만 공부하다가 접속사 이러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제가 오히려 이제 좀 마음이 강편한데 이 보조사는 이제 극격조사 있고 분량이 적은 접속조사 있고 이제 보조사죠. 이 보조사는 요 의미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보조사가 있구나 정도로 한번 예문들을 쭉 읽어보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앞 했던 건데 아까 우리 의존 명사에서 조사하고 헷갈릴 수도 있고 의미하고 헷갈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조사 파트니까 다시 의존 명사하고 한번 연결 한번 더 지어줍니다. 자, 볼까요? 철수만큼 먹어. 철수라는 명사에 붙었죠? 보조사입니다. 조사입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철수만큼 먹어. 철수가 먹는 만큼, 철수처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 이 어절이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얘를 결국 수식하기 때문에 이 만큼이 뭐가 되는 거죠?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먹을 띄우고 만큼 먹어. 이 만큼에 조사 붙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만큼은 뭐라고? 의존 명사. 다른 말로 체언입니다. 또 잘 나온 게 대로. 자, 너는 너대로 연락을 해봐. 너라는 체언에 붙었죠? 됐나요? 이거 뭐라고? 조사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도착하는 띄우고 대로 연락해라. 이 대로 자체가 뭐다? 의존 명사입니다. 됐나요? 잘 기억하십시오. 또 뿐. 역시 철수뿐이네. 철수에 붙었으니까 조사. 그냥 웃을 뿐이다. 아까 의존 명사 중에 서술성이 있었죠. 그죠? 서술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개념 오늘 체언하고 관계와 조사까지 봤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설명을 듣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은 집에 가서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념을 복습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면 또 제가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말을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혹시 제가 급하게 말이 잘못 나갔다 라든지 또는 개념을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크게 없지 싶은데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용에 대한 그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